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그 바람을 따라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일명 선풍기 괴담인데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7월 중순, 에어컨보다는 선풍기가 여러 의미로 더 시원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이 스피릿 오브 더 데스예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출판사라고 불리는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챕터 고대 그리스의 세계에서 그리스의 세태와 문화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의 세태. 펠로폰네소스 전쟁 뒤에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모든 도시에 번져가는 민주 정치를 없애버리기 위해 귀족 정치를 펴나갔는데 이때 페르시아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스파르타는 그 기회를 이용해 군사를 일으켜 페르시아를 공격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스파르타의 압박에 시달리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를 뇌물로 유혹해 코린토스 동맹을 맺도록 했으며 이 동맹에 따라 스파르타에 대항했다. 이에 스파르타는 기원전 387년에 안달기다스의 평화 조약에 따라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 식민들을 페르시아에 넘기기로 하고 코린토스 동맹국가의 사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테베는 스파르타의 강요에 의해 귀족 정치를 펴다가 아테네의 원조를 얻어 스파르타의 군대를 내쫓고 민주정치를 되찾은 뒤에 보이오티아 동맹을 맺었다. 그 뒤 기원전 371년에 테베군을 거느린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르타의 대군을 레우크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스의 권력을 잡았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테베는 그리스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고 전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이제까지 그리스의 진법은 가장 강한 부대를 오른쪽에 두고 적의 왼쪽을 공격해 승리를 노리는 전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가끔 빗나가서 승패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선진을 만들어 적의 왼쪽을 타파하는 전술을 새로 개발했다. 에파미논다스가 거느린 테베군은 이러한 전술로 스파르타의 육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기병을 훈련시켜 보병과 공동 보조를 취해 기동력을 강화시켰다. 테베군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쳐들어가서 스파르타 군대와 만티네이아에서 싸운 끝에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 싸움에서 에파미논다스가 전사했다. 이리하여 그리스는 다시 중심을 잃은 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했는데 이때 그리스인들이 오랑캐라고 업신여기던 북방의 마케도니아가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스의 문화, 종교.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종교는 인간이 맨 처음에 동굴 속에 모여 살면서 믿었던 것과 차이가 없었다. 그리스인들은 신을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믿었다. 신은 죽지 않고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간과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투고 사랑과 미움의 감정으로 고민하고 잔혹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처럼 사랑과 가까운 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큰 제사를 지내거나 올림피아 제전과 같은 각종 경기 대회를 여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에 능한 그런 신이 아니고 하늘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제우스를 중심으로 각각 다른 일과 권리 및 능력을 지닌 여러 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스인들은 많은 신들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인들은 모두 크고 작은 사회 윤리적 문제를 대해서 신들의 뜻을 묻는 신탁을 행했고 신탁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했다. 철학. 그리스의 철학은 소아시아 지방의 이오니아에서 시작됐다. 이오니아는 도리아인의 침입에 쫓겨 주민들이 아티카에 피신했다가 되돌아와서 자리 잡은 곳으로 소아시아 연안 일대와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섬들을 가리킨다. 이 지역의 도시들은 차차 상공업이 번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밀레투스라는 도시가 특히 발달했다. 밀레투스는 학문과 예술도 크게 번성했는데 이오니아 학파 또는 밀레투스 학파라고 불리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데스 등의 철학자가 이곳에서 나왔다. 그들은 서양 최초로 우주의 문제를 이성에 의해 생각해 보려고 했던 철학자들로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다. 탈레스는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기하학을 배워 그리스에 퍼뜨렸으며 육지에 있는 두 관측 지점에서 바다 위에 떠있는 100가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과 피라미드의 높이를 그 그림자의 길이로 계산하는 방법도 발견했다. 탈렉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등의 밀레투스 학파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 전 지역에서 유행했던 철학을 우리는 자연 철학이라고 일컫는다. 자연 철학자들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던 신화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자연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생각을 찾고자 노력했는데 그들이 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것과는 다르게 기원전 5세기부터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는 철학이 태어났다. 문학과 예술.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은 장편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이다. 이 작품들은 호메르스가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시로서 일리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스의 분노와 트로이의 멸망을 그렸고 오디세이는 트로이의 원정에 성공한 영웅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서양 문학의 으뜸을 차지한다.
호메로스의 뒤를 이어 서사 시인인 헤시오도스가 서민들의 생활을 읊은 일과 달력을 펴냈다. 서정 시인인 사포와 아네크레온, 핀타로스 등이 사랑과 증오를 주제로 한 작품을 남겼다. 아이스킬루스는 장중하고 신을 우러르고 섬기는 정신이 깃든 작품을 썼고, 그리스 3대 비극 시인의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는 진지하고 웅대한 작품을 썼으며, 역시 비극 시인인 에우리피데스는 아름답고 섬세한 작품을 썼다. 유명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날카롭게 사회의 비리를 비꼬았다. 그리스 예술 중에서 조각과 건축은 가장 주목을 끌었는데, 조각은 신과 인간을 주요 소재로 삼았으며 사실적인 묘사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건축 또한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는데, 라오콘 군상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과 정교함을, 파르테논 신전에서는 소박하면서도 우아함을 볼 수 있다. 그리스인들이 인류에게 남긴 또 하나의 업적은 역사학이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등을 여행하고 역사책 9권을 썼다. 그의 저서 역사는 유럽 최초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그는 서양 역사의 아버지로 불린다. 어떠셨나요? 아주 오랜 시간 전에도 증거를 위해 전술, 전략 이런 거 아주 중요했었군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일 때문에 전에 일하던 신문사 대표님과 연락할 일이 생겼었는데요. 글쎄 그분께서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에 나디아 예명도 아시고요. 외국 이름이라고 막 하시면서 또 목소리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일할 때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해주시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참 세상 정말 넓고도 좁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정말 그분께서 들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꿈의 최초 모습은 매우 작거나 보잘것 없을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 지금 꿈을 꾸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고이고이 키워주세요. 작고 보잘것 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돌보고 가꿔서 크고 튼실하게 키워주는 거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4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저희 팟캐스트요. 미국이랑 멕시코에서도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이민 가셨거나 유학 가신 분들, 외국에 계신 분들, 지구상에 계신 모든 존재, 외계인도 계실 수 있나요? 모두 15번째 시간에 만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